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에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피해가 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러한 비가 또 중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또 그쪽에 피해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그나마 지금 비가 그쳐서 오늘 오전에는 좀, 낮에는 좀 덥기까지 하던데요. 아무쪼록 잘 넘어가기를 희망하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어제 쪽지를 좀 받았었는데, 사실 기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뭐 기법이 있냐, 뭐 기법으로 따지자면 사실 뭐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 만드는 게 기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법보다는 기법 위에 종목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한 종목이 뭐 어떠한 뭐 오일선 매매라든지 뭐 상한가 매매라든지 뭐 등등 차후지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시장의 중심 업황 업종 테마에 있는 종목 중에 대장주가 어떠한 기법에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기법은 종목이 잘 맞아야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법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법보다는 라이브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시장의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대장주고 어떤 걸 봐야 되며, 지금의 시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CPI 물가지표 발표 영향과 향후 전개 방향 점검 및 시장 주도 업종은 명확한 시장이다. 오늘 같은 경우 조선 피팅 업체가 일제히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건 의미 있다라고 보며, 즉 시장의 색깔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곳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어제 미 증시가 조금 밀렸죠. 뭐 코스닥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떨어졌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는 걸 봤다면 오늘 IT 반도체를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 치포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부분이 일제히 뭔가 해소가 되고 또 많은 재고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야 IT 반도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IT 반도체가 좀 힘들더라도 재고의 감소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그러한 재고 감소 사이클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일단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양 시장 다 큰 폭에 빠졌죠. 특히 IT 반도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 150업종이 마이너스 2.4, 즉 코스닥보다 더 많이 빠진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뭐 항생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 좀 빠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적으로 다 밀린 모습입니다. 일단 지수는 거의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금화를 하시고, 이번에 지수 조정을 기회 삼아서 주도업종으로 일부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 옮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원전 쪽 싸다라는 생각은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조금 종목을 일부 분할로 조금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지수 보시다시피 오전에 좀 밀렸다가 오후에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 오늘 선물이 장중에 좀 많이 매도가 좀 나왔죠. 거의 9천억 가까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많이 밀렸는데, 종가에 약간 좀 끌어 환매수 정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된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 반도체 지원법 서명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 마이크론의 이슈가 더해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전일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과 5일선 이탈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즉 상승 추세를 1차적으로 훼손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은 지수적으로는 필연적일 것이고요. 지수적으로 필연적일 것으로 보이고, 안착을 못하더라도 지지 구간에서 지지하며 박스권으로 가는지도 체크가 이제는 필요한 지수적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섹터가 존재하고 테마가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무관 섹터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시장이 중대형급 하락을 보였을 때 2차전지 소재 특히 양적 종목군들이 버텨버렸죠. 시장에서. 그렇듯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지금의 시장은 과거에 이 흐름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번에 조정 때 어느 섹터를 봐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 일단 CPI가 발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7월부터 지수가 상승을 이어온 배경에는 미래에 하락할 CPI 지표를 선반영하면서 기대감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합의를 할지 여부에 따라 지수적인 흐름은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존재하는 섹터의 흐름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듯 하다라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 IT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 실적 악화 및 마이크론의 컨센 하향 등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는 분명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한 재고 증가 이슈 및 재고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그 소화 기간이 끝나야 어찌되었건 반도체는 움직일 것이다 라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을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 재고 자산 감소가 시작되는 끝자락에 반도체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나 지금은 아닌 듯 싶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임박에 여전히 관련 산업이 지속 꿈틀대는 모습과 금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11월 방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부각되는 네옴시티 원전 등 그 밖에 태조 이방원 내 마지막 원전이 꿈틀대고 있다 생각이 들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살만하다라고 봅니다. 왜? 아직 오른 게 없어서. 그리고 조선 생각보다 엄청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조선가의 지속 상승세 속 금일 한국조선해양의 7점 2조 가까운 수준 낭보와 함께 최근 추세가 좋았던 조선 기자재 업종, 특히 그중 피팅그룹이 아주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2005년도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의 태광이 다시금 기지개를 피는 순간이고요. 이제 시작 같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조정 시 봐야 될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10년에 걸쳐 관련 경쟁자들이 다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남은 기업은 단 4개 기업, 즉 승자 독식판이 열려버린 듯 싶네요. 이러면은 장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즉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때부터 시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보세요. 신고가를 뚫고 그게 시작으로 올라간 거지. 자, 지수적으로 보면 하락은 하겠으나, 그러나 이번 하락 파동은 지난번을 중대형 파동이라고 하면 이제는 소형급 조정 이후 기존 업종만 다시 달릴 듯 싶기 때문에 조정시 잘 매수해 놓을 종목군들 정리해서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조선 신조선가가 20개월 연속 상승, 또 피팅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관련 종목군들 매우 세게 좀 움직였습니다. 잘 봐야 되고요.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등등 이슈들이 있다 정도 봐야 되고, 이따 차트 한번 좀 보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지난번에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아일랜드 케이블 동반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도 건설주를 줄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현대건설은 지난번에 팔아버리고 이번에는 다른 건설주를 가지고 있어서 뭐 좀 수익은 내긴 했는데 좀 아쉽게 좀 아쉽더라고요. 현대건설보다 좀 많이 못 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팔아버리고, 현대건설이 굉장히 이 원전 과거
이 바카라 원전 건설 이력이 있죠. 그래서 원전 쪽과 같이 엮어서 오늘 어찌 보면 건설이지만 원전의 대장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원전주로 또 넣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스마트 원전의 2대 주주 등등 원전주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원전은 뭐 여러 가지 다 들고 있어도 저는 무난할 것 같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가 굉장히 셌는데요. 일단 코스모 화학이 먼저 달리고 있다가 나중에 세비캠이 더 후발로 치고 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 안에서 중국 배터리 소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이슈 속에서 폐배터리의 이슈가 더 부각된 듯하며 그로 인해서 좀 올랐죠. 왜 세비캠이 올라갔을지 일단 한번 봐보시고요. 종목들 친환경 쪽 섹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일장 하나솔루션이 지금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OCI 뭐 지속 상승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해외 증시를 먼저 좀 놓고 보면요. 먼저 나스닥, 자, 저항 구간에 돌입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어제 엔비디아 위주로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평선도 있고 이 구간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올라가는 척하고 뭐 계속 밀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누적돼서 폭락으로 가겠지만은 일단 박스권 예상을 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져서 IT 반도체가 좀 힘든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실은 상승도 더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보다 상승도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일단 빠졌기 때문에 얘는 할 일 다 하고 빠졌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코스닥 지수도 거의 이 상승 추세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일단 5일선을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인데, 뭐 내일 모레까지 음봉이 나온다면 좋은 섹터 내에 종목을 잡고 가는 게 전 좋겠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시장 지금 할만하다. 자, 대형주부터 계속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도 시장의 무지막지한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사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도주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도주다라고 놓고 봐야 되고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저는 이거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음봉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50만원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계속 노려보시고요. 자, LG화학이 오늘 좀 큰 폭에 빠졌죠. LG화학은 70만원 선이 되면 시가총액이 거의 50조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밸류 쪽으로 또 고밸류 이슈가 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저항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 이 구간에서는 저항 구간이라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저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맞을 것 같고, 보유자는 계속 홀딩해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뭐 마이너스권에서 좀 사서 좀 플러스해서 좀 팔고 그랬는데요. 뭐 이 아래에서 들어가서 팔고 또 이렇게 보다가 뭐 이런 구간들 조금씩 물량 정리하면서 조금 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돌파가 되면 결국 신고가 영역으로 갈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 영역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어제 코스모화학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서 아침에 저는 좀 눌려주기를 바랬습니다. 5일선 근처라든지 어제 지지구가 있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하다가 바로 올라쳐서 사실은 따라잡을 엄두가 좀 개인적으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매매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수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끝날지 더 올라갈지 그게 감이 좀 잘 안 와서 굉장히 잘 올라오는데 완전히 여기서 엠파로 이렇게 올려치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등주라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내일까지 급등하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동반해서 같이 급등을 했는데 통상 얘는 신고가를 넘고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또 급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매수자 보유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세비캠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저도 이 종목 오늘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오늘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죠. 아주 저는 제 입장에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 돌파할 때 사실 요놈은 여기서 무조건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순간 하다가 놓쳤고, 이 자리에서도 하다가 놓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가 볼 때는 주도주였고요. 오늘의 주도주였고, 이런 구간들 사실 모든 종목군들 제가 시가를, 신규주는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오늘 매수는 진행이 됐어요. 시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뭐 잘 들어가서 저는 아침에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때도 이제 한 5%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뒷구간 매매가 안 돼 버리는 바람에 좀 굉장히 좀 서글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12시 이 시점은 당연히 오늘 점심을 일찍 먹어서 밥 먹고 오니까 이미 여기까지 급등을 했었고, 밥 먹고 오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눌림에 공략이 좀 안 됐고,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밀리길 바랬는데 바로 급등했고, 다행히 상이 풀려서 좀 일부 물량은 가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라 좀 사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 갭이 높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인데요. 이런 종목은 갭이 높지 않다면 오늘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좀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시가총액이 낮아서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아예 하나를 이렇게 빼놓고 볼까요? 최근 시장 보면은 뭐 2차전지 섹터, 친환경 섹터, 그 다음에 원전 섹터, 그 다음에 조선 섹터, 방산이 있죠. 방산은 사실 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고요. 원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2차전지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친환경을 이야기하겠죠. 이쪽 섹터가 지금 주도 업종이고 주도 테마다라는 거 봐야 되고요. 내일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위에 저항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얘도 이런 박스권,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라 내일 돌파를 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할 때 처음에는 뭐 속임수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밀렸다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얘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명에너지는 오늘 종가 무렵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자리가 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종가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려서 오늘 종가에 사실은 대명에너지와 대성에너지 두 개를 좀 째려보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 윗구간이 돌파가 돼야 뭐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반등은 했는데 차익 매물이 여전히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좀 다소 높아 보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CS 베어링 보다는 삼강 MAT가 저는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마지막에는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한다, 그러면 사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급락을 한다. 그리고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 근데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다. 눌리면 매수로 대응하셔야 저는 될 것 같네요. 눌리면. 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쪽은 조금 들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어서 뭐 따로 타점을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1선을 돌파했죠. 그럼 121선이 지지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JP모건에서 그리고 모건에서 CS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파동이 돌파 파동 같긴 해요. 그래서 얘는 5일선 타고 가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 오면 저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정기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게 두산,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고는 BHI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가를 넘겨놨는데 좀 밀렸다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다 뚫렸죠. 자, 보시면 다 뚫렸습니다. 결국 이 8,500원이라는 자리의 저항이 이 앞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그 저항을 한번 저는 돌파를 시도했다라고 보여주고, 결국은 12,500원까지의 이 장기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등 종목으로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해 보이네요. 그 이상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말대로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잘 싸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하게 잘 싸게 사서 끌고 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르비텍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다 눌리면 매수로 봐야죠. 우진도 마찬가지고. 자, 조선 섹터. 자, 현대미포조선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일단 대장이 먼저 계속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과거 워낙 끼가 화려했던 종목인지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런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단기적으로는 뭐 15만원, 11만 5천원까지 뭐 트라이를 하고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고점 구간까지는 얼추 와서 조정이 올라갔다가 단기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서 조선 기자재 쪽 노려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피팅 업체인데 최근에 어제 특히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길게 보면은 종목군들이 어떤가요? 이제 다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단지 이제 이 앞산을 막고 좀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잘 가다가 한번 툭 급락하고 올라간다든지, 잘 돌파하다가 툭 하고 급락하다가 올라간다든지 장기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과거 어마어마했던 종목입니다. 어마무시했던 종목이라 2005년도에, 자, 2005년도에 최고의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죠. 그런 종목이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태광도 코스닥 시총, 얘가 그때 엄청났던 종목인데 이때 이 피날레를, 근데 그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 거래대금이 오늘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럼 여기에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런 자리까지 조정이 왔을 때 지지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15,300원에 지지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보는 거죠. 차트를 조금 길게 펴놓고요. 카본이라든지 얘는 본행제라 제가 볼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엔진도 자 이렇게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잡테마들이 좀 있죠. 잡테마들. 자, 오늘 뭐 잡테마라고 하면은 뭐 대명 에너지, 최근에 대성 에너지 최근에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뭐 종목을 매매를 세비캠하고 얘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물량 조절만 좀 해서 오늘은 종가 베팅을 이거를 좀 하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보고 이제 수렴이 끝까지 내려와서 뭐 물량을 여기서부터 쭉 모아가지고 동시효과에 반 팔고 시간에 감사하게 많이 올려줘서 시간 외에 저는 4%대 못 팔고 한 3점 몇 프로의 전량 매도를 그냥 하고 좀 마무리를 쳤던 것 같네요. 아마 내일 좀 갭이 뜰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목표 주가 설정을 이 자리에다가 일단 해놨기 때문에 딱 저항 구간에 돌입해 가지 않았나. 내일 올라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코게 시간에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시가 올라서 분할로 좀 걸어 놓은 거 바로 올라가면서 팍 팔리고 그냥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뭐 시가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아마 오늘 강했던 원전이라든지 종목군들 혹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외에서 뭐 지금 우원개발이라든지 오세훈 이슈 때문에 종목분들이 올랐는데 10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간외에 급등한 종목, 시가 갭이 많이 뜬 종목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동홀딩스도 오늘 갭이 많이 떴는데 시가가 최고가 마감이고 일동제약도 시가가 최고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시가의 갭이 너무 많이 뜨는 거는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